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들을 믿고 명의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 집인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밥은 모래 같았고 주말에는 눈치를 줬습니다. 묵묵히 텔레비전만 보는 아들. 결국 월세방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법무사에서 온 봉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평생 모아온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마당, 손으로 심은 감나무, 그리고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찾아올 수 있도록 마련한 넓은 방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더군요. 아들이 말을 꺼냈죠. 엄마, 이 집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가족이니까요. 등기를 넘기던 날 법무사 사무실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눈이 부셔서 자꾸 깜빡이는데 그게 눈물 때문인지 빛 때문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더군요. 엄마, 괜찮으시죠? 언제든 오시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괜찮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집을 건네준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 몇 개를 챙겨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마당에 심은 들깨가 궁금하기도 했고 며느리가 담근 김치가 잘 익었는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반가움은 찾을 수 없었죠.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말투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씨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더군요. 내 집이었던 곳인데, 내가 손수 마루를 닦고 벽지를 골랐던 곳인데,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깨달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무언가를 긁어내는 느낌이 들었죠. 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와서 웃으려고 애를 썼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 한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내가 오면 벌떡 일어나 짐을 들어주던 아이인데 지금은 시선조차 주지 않네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식탁 위에 떠돌았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주말에는 저희도 좀 쉬어야 하잖아요. 주중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었어요.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 그렇지. 너희도 힘들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아들이 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벌써 가세요? 그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더군요. 하지만 나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나섰죠.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 하고요. 도시로 돌아와 월세방을 구했어요. 좁은 방이었죠.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고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벽만 보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이 더 편했어요.
아무도 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짐을 풀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동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는 하루.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더군요. 나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림은 상처를 키울 뿐이니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거였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때 진행했던 건 정식 증여가 아니었어요. 임시명의 변경이었고 최종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죠. 법무사가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천천히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내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생각했어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은 큰 건물 7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님,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목소리가 따뜻해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사실은요, 제가 집을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말을 시작하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건 아직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최종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죠.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권리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두기로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달려오던 모습,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엄마,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명의가 아직 엄마로 되어 있대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미 주신 집 아니에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집이 필요하면 찾아와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마음을 드러내도 된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집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들을 안으로 들였죠. 좁은 월세방에 3명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며느리만 계속 말하더군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주말마다 오시면 저희도 힘들잖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지내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인데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죠.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뜨거웠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족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냉정하게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사실은 제가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잘못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더군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나는 그 말을 되새겼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말이야. 집이 누구 명의든 상관없어야 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지. 그게 진짜 가족이야. 통장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간 절약하며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병원비로 쓰라고 모아둔 돈이에요. 이거 가져가라. 애기 병원비 필요하다며?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손주가 아프다는 거, 내가 밤마다 얼마나 걱정했을지도 사실 아들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손주가 천식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손주가 아픈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나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대해야 해. 나를 짐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 그럴 수 있겠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약속할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죠. 다음 주말 아들이 차를 몰고 월세방 앞에 섰어요. 엄마,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짐을 싸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시골집에 도착하니 마당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깨를 다시 심어놨더군요. 어머니가 심으셨던 거 다 죽어서요. 새로 심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미소였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내 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더 깨끗해져 있었죠. 새 이불도 깔려 있고 꽃도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올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녁을 먹는데 손주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더군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손주.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엄마, 차 드세요. 세 명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고요했죠. 평화로웠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진명이는 그대로 엄마 이름으로 두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야. 내 집이기도 하고, 며느리 집이기도 하고, 손주 집이기도 한 거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내가 부엌에 들어가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죠. 아들은 퇴근하면 먼저 내 방에 들러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어느 날 마당에서 손주와 놀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잖아.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좋은 어머니 만나서 제가 복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복이라니. 오히려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손주의 웃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복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마당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심어요. 감나무 묘목이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심으셨던 감나무가 죽었잖아요. 새로 심어요. 우리 같이 4명이 함께 감나무를 심었어요. 손주가 작은 손으로 흙을 퍼나르고 며느리가 물을 주고 아들이 나무를 잡고 나는 지켜보면서 웃었죠.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밤이 되어 손주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무슨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요. 나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손주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 작은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거실로 나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엄마, 내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뭐든 좋아.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잃었다가 되찾은 것들은 더욱 빛이 나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렸을 적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별은 말이야, 우리를 지켜보는 거란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든 하늘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이든요. 며칠 후 시장에 갔다가 며느리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님, 요즘 아주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어머니, 장 보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손주가 좋아하는 거 만들자. 좋아요. 부엌에서 둘이 요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구나.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아들은 책을 읽고 있고 며느리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화려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 손주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봐요. 종이에는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죠.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밤이 깊어가고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며느리가 살짝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했어요. 됐다니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서로 의지하면서. 네, 어머니. 며느리가 나갔고 나는 다시 누웠어요. 가슴이 따뜻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죠. 손주가 신기해하며 매일 나무를 보러 나갔어요. 할머니, 나무가 자라요. 그래, 우리 가족처럼 말이야. 여름이 왔어요.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에는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었죠.
손주의 웃음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는 이제 나를 엄마처럼 대했고 아들은 더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작은 감이 열렸죠. 어머니,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릴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 같이 감을 따먹자. 좋아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 4명이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죠. 손주가 깔깔거리며 웃고 아들과 며느리가 눈을 뭉치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를 받아준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영원히 헤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니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낼 수 있었죠. 사랑하니까요. 지금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를 해요.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가족이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손주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아들이 엄마 일어나셨어요? 하고 묻는 소리도 들려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죠. 마당에 감나무가 보여요.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예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우리 가족처럼요. 집을 주고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라요. 차가웠던 며느리의 눈빛, 등 뒤로 닫히던 문소리.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찾아가는 시작이요. 혼자 월세방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외롭고 슬펐죠.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힘이 있었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건 내 권리라고. 약하게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집 명의를 지킨 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킨 게 중요했던 거죠. 내 존엄성을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부엌으로 가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해요. 어머니, 어제 손주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가슴이 뭉클해지죠. 나도 손주가 제일 좋아. 어머니도 저희한테 제일 소중하세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어요.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요.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잃었다가 되찾은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했죠. 정말 그래요. 가족을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손주가 뛰어와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요. 따뜻하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고, 행복해요. 이게 내 이야기예요. 집을 주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하지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더 강해져서, 더 당당해져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돌아온 거예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힘들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고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행복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니까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봐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죠.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왔어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왔죠.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나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답죠. 며느리가 나와서 함께 노을을 봐요. 예쁘죠, 어머니? 그래, 정말 예쁘구나. 둘이 말없이 노을을 바라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밤이 되고 별이 떠요.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죠. 나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봐요.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한테인지, 가족한테인지, 아니면 나 자신한테인지. 하지만 진심이에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요. 사랑과 함께요. 그리고 행복과 함께요. 그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해요. 돌이켜보니 제가 처음부터 당당했어야 했고 아들만 믿고 제 권리를 생각하지 못했으며 혼자 참기만 했던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집 명의보다 중요한 건 나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